남경필 경기지사 기꺼이 조조가 되겠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자유한국당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예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요. 남경필 지사의 복당과 관련한 홍준표 대표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차 타고 내려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하고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탈당했다며 그렇습니다. 언제 오노? 추만경에 갑니다. 꼭 받아주실 거죠? 네, 오라고 했습니다. 박상원 소장, 받아주실 거죠? 네, 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남경필 지사의 복당을 마치 윤호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뭐 서울시장에서 저 공을 들였던 분들, 부산시장 후보로 공을 들였던 분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홍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은 홍 대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충분히 예측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이제 남경필 지사가 오니까 뭐 받아주실 거죠. 뭐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네. 홍 대표로서는 정말 그 가뭄 속의 단비라고 그럽니까? 뭐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남 지사의 복당은 예견된 것인데 그 타이밍이 홍 지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그 뭐 천군 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남 지사의 복당 소식이 좀 이렇게 한번 숨을 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정치적 모멘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남경필 지사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걸 올렸잖아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전 두 개가 궁금해요. 첫째는 동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인 내심 무엇을 그러니까 토벌하게 된 동탁이 누군지가 궁금하고 방송 전에 들어오니까요. 이거를 근데 본인이 삭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여론이 처음 좋지 않았나 보고 보죠.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도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비유라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내 생각을 좀 쉽게 전달하는 내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정치인도 이제 비유를 할 때 정치적 큰 결심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비유가 적절해야 네. 그 비유만 탁 들으면 탁 이해가 되는데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갑자기 동탁 조조가 나오니까 네. 남 지사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첫째, 일단 조조, 뭐 우리 유비, 뭐 손권 있지만 삼국시 세 주인공이 있지만 한국 분들한테 조조가 썩 이렇게 인상적으로 그렇죠. 좋지 못하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동탁은 삼국지의 그 차세대 리더 유비 조조를 견인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리 유명한 사람은 또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동탁. 동탁은 사실 한나라를 거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핵심 세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동탁의 이 등치도 썩 어울리지도 않고 네. 내가 조조가 되겠다는 것도 맥락적으로 좀 이상하고 어쨌든 조조도 반동탁 뭐 연합전선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남 지사가 이제 복당할 때 고민이 많았겠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순간적으로 좀 정신을 잃지 않았나. 이해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전혀 지금 적절하지 와닿지가 않은 않으니까. 표현이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서영호 소장. 근데 저 남경필 지사가 그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김정환 앵커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데 저는 내린 이유 중에서요. 하태경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잠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자가 새 조자죠. 선거철이 왔잖아요.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렀는데 저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잘못된 역사를 비유해서 명쾌하게 와닿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뭐 반동탁군의 수장은 그 조조가 아니라 원소였습니다. 원소. 그래서 본인이 원소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동탁에 의해서 한왕실이 거의 멸망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지방 권력들을 장악하지 못하겠다면서 군웅할거가 되면서 유비라든가 그 조조라든가 손권이 등장하게 되는 위호촉 삼국시대가 벌어지는데 왜 저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잘못된 비유로 인해서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무지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태경 의원이 철새 논란까지 세조철씀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소속됐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된 데 대한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바로 선거에 유리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철새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픈 구석을 찔러서 아마 시급하게 더 이슈가 되기 전에 예. 이 글을 내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저기 이현정, 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들었던 홍준표 대표의 얘기들, 네. 남경필 지사하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전화를 나눈 거로 공개를 한 건데, 저 얘기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지금 남경필 지사가, 대표님,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니 들어온나? 뭐 이런 약간 뉘앙스들. 저런 대화들을 공개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가 싶기도 한데요. 글쎄요, 뭐, 형님, 들어가도 됩니까? 뭐, 들어와라. 뭐, 이런, 이제 사실 단순한 건데, 사실, 남경필 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본인의 네. 정치적 비전과 또 경기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보여준 뭐 신선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여야의 협치라든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어떤 면에서 차세대 리더로서의 어떤 가능성 네. 충분히 열어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가 지금 이제 당장 다음 차기 선거에서 이제 불리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바른정당에서 힘들 것이다. 그 네.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돌아가는 뭐 그런 정황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본인이 지향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레토릭과 그다음에 정치적 이상과 그런 면들을 너무 한순간에 그냥 단순히 전화 한 통화로 그냥 끝내버린다라는 네. 것은 이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차세대 주자 한다면 원희룡, 뭐 남경필, 그렇죠. 뭐 이런 주자들, 뭐 남원정 이야기했듯이, 네. 그래서 뭐 어떤 면에 보수 진영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보수 진영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칼을 뽑았으면 칼을 뽑았어요. 누구라도 좀 잘라야죠. 예. 그리고 나와서 정말 새로운 그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당장 선거에 떨어지고 이걸 떠나서 네. 정말 앞으로 보수에 갈 길이 없는 것이고 예. 내가 왜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예. 그렇지 않고서 그냥 이 홍준표 대표가 공개한 이 정도 수준에서의 이야기로서 그냥 나 바른정당 갔다가 여기는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측면이 예.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또 이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당을 옮길 때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국민의 설득력 있는 그런 어떤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당을 옮기는 거에서 너무 좀 예를 들어 선거에 그냥 승패에 따라서 내가 이쪽에 불리하니까 나는 간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걸 따져보면 앞으로 남경필 지사의 어떤 이야기의 무게가 예. 이게 과연 실릴까? 그런 솔직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남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관심이 쏠리는 또 한 분이 있죠. 원희룡 제주지사의 행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홍 대표가 또 과거에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또 한 분의 광역단체장도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이게 정치 감각이 빨라요. 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모여드는 거죠.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 종일 편파 방송하는 종편이나 거기서 떠드는 거 안 믿어도 됩니다. 제 말만 믿으면 돼요. 지방선거도 치러봤고 대선도 치러봤고 국회의원선거도 치러봤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의도의 선거 전문가는 이 홍준표가 최고입니다. 최고. 자, 홍 대표, 나만 믿고 따라와.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지사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홍 대표 따라갈 것 같습니까? 원지사마,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따라와서 따라갈 원희룡 지사는 아니죠. 예. 개인적으로 고민이 클 겁니다. 예. 이제 재선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을 나와 한국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게 나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출마를 할 것인지, 아마 그 원희룡 지사의 테이블 위에는 모든 가능성이 쭉 이제 열려 있는데 네.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변수 중에 홍준표 대표의 변수는 없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요? 단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바른정당이 남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는 것이 바른정당은 거의 유승민 대표 지금 1인 모노드라마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유승민 대표가 이른바 개혁 보수라는 깃발을 확고히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개혁 보수하면 딱 떠올리는 정치인이 유승민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뭐 세력보다는 가치, 개혁 보수라는 가치의 깃발을 꿋꿋이 들고 가겠다는 것인데 네. 남경필 지사나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젊고 개혁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 깃발 아래서 도지사를 도모한다라는 것이 원희룡 지사는 좀 수용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렇다고 본다면 원 지사가 선택할 가능성은
불출마의 가능성,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 한국당으로의 복당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고 뭐 우리 홍준표 대표가 선거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저분의 선거 전략을 믿고 내가 복당하겠다는 생각은 네. 원지사의 머릿속에 최소한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 지사와 그리고 원희룡 지사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네. 선거는 꼭 이기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지는 것 또한 큰 성과가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가 위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때문에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수를 쫓아서 선거 유불리만 가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수 혁신의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싸워서 국민들의 깊은 인상을 남긴다면 다음번에 국민들 또다시 기회를 줄 텐데 그렇지 않고 기성 정치인처럼 당장의 승부에만 연연해서 당을 이 당자다 옮겨다니면 결국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잘 지는 선거 또한 선거를 길게 정치를 길게 바라보는 하나의 그 핵심적인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